안녕하세요. 은빛사연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일들이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에 깊이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며 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에요. 이 이야기는 한때 천사처럼 다가왔던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과 마주하며 제 마음의 상처를 솔직하게 기록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그저 담담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선영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땐 다들 저한테 복 받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하면서 방긋 웃는 그 얼굴에 제가 마음을 놓았던 것도 사실이죠. 이런 애면 우리 아들 허투루 두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명절만 되면 선영이는 빠짐없이 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이렇게 썰면 되죠. 그 작은 칼질 하나에도 관심과 예의를 담는 듯한 모습이었죠. 친척들 앞에서도 늘 저한테 살갑게 굴었어요. 우리 어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진짜. 그럴 땐 마음이 괜히 뿌듯했어요. 주위에선 이런 말도 들었죠. 형님은 진짜 복 터졌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저렇게 안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예, 정말 그런가 봐요. 선영이가 참 싹싹해서요. 근데요, 그렇게 완벽하게 포장된 그 아이가 어쩐지 가끔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서 뭐든 척척 해내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뭐 하나 하려면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하면서 가로막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워졌죠. 처음엔 그냥 착하고 열심인 아이려니 했어요. 근데요, 그 아이가 웃는 얼굴로 건네던 말들 사이에 이상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단 걸. 그땐 몰랐어요. 아니, 애써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를 믿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요. 늘 웃고 도와주고 먼저 나서주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두었다는 게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에서 나오기만 하면 선영이가 휴대폰을 번쩍 내려놓는 게 자꾸 눈에 밟혔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죠.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마음 한켠이 자꾸 불편해지더라고요. 선영아,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에이, 어머니 무슨 일이긴요. 그냥 친구랑 수다 좀 떨었어요. 하며 싱긋 웃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그날은 제가 오랫동안 아껴 먹던 보약이 냉장고에서 없어졌을 때였어요. 선영이는 어김없이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가 깜빡하셨겠죠. 제가 어디서 훔쳐가기라도 했겠어요. 그 말에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 아이 말처럼 진짜 제가 깜빡한 걸 수도 있었죠. 근데요, 그 순간 무언가 스쳐갔어요. 제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집 안에서 제자리가 모르는 사이에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전 이상하게 자꾸 그 아이의 진심이 궁금했어요. 저를 향한 말과 행동이 정말 마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저 해야 하니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건지 마음속에서 자꾸 질문이 맴돌았죠. 이 아이는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밤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결국 잠도 설쳐가며 머릿속만 복잡해졌어요.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파문이 번져가기 시작했죠. 겉으론 여전히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제 속은 그날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오고 저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죠. 뚜껑을 살짝 열자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고
오늘은 무 밑동 썰어 넣었으니 국물이 더 시원하겠지? 하며 마음이 괜히 흐뭇했어요. 아들 부분의 방 쪽에서는 선영이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통화 중이겠거니 했죠. 그런데요, 제가 조용히 찬장을 열다가 우연히 그녀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아, 그 늙은이요? 눈치도 없고 왜 저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 남편만 아니었으면 진작 나갔지 진짜 짜증나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오르는데 제 몸은 얼어붙었어요. 국자 잡은 손끝이 떨리고 귀에서 쨍 소리가 났죠. 늙은이. 그 늙은이가 나를 말하는 거야? 제가 잘못 들은 걸까 싶었어요. 근데요,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더 아프게 박혔어요. 아휴, 맨날 말 돌려서 은근히 간섭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괜히 눈 마주치면 기운 빠져요. 내가 착한 척 안 했으면 진작 들켰을걸? 웃었어요. 그 애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예뻐하고 좋은 며느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그 아이가요. 제 뺨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뜨거운 국물이 아니라 그 말이 제 얼굴을 때린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지금은 저를 조롱하는 칼날로 들렸어요.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려서 얼른 국자에 손을 다시 올렸어요. 방에서 선영이가 부엌으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끓이세요? 된장이에요. 향 너무 좋아요. 그 웃음 정말 환한데 저는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속이 뒤집히고 심장은 엉망이었는데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냥 된장국 좀 끓였어. 날이 쌀쌀하니까. 우와 역시 어머니 솜씨는 못 따라가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기 싫었어요. 저녁 내내 저는 말수가 줄었고 선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수저를 나르고 TV를 보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귀를 파고들었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죠. 그 늙은이 왜 저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 방 안에 가만히 누웠어요. 눈은 감겼지만 마음은 잠들지 못했어요.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요. 그 아이를 믿었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오늘 처참하게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밤 저는 처음으로 복수를 떠올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조용히 행동을 바꿨어요. 예전 같았으면 선영이가 도와줄까 싶어 도마 좀 꺼내줄래? 하고 부탁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날 이후로는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어머 또 혼자 다 하시네 진짜 대단하세요. 그 웃음 예전에는 칭찬처럼 들렸는데, 이젠 속이 다 보였어요.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죠. 마음속에선 차가운 물이 흐르듯 모든 감정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괜히 일하는 척 하면서요. 설거지 하다가도 물 마시는 척 하면서도요. 선영이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하나하나를 다 담아두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제 앞에서 얼마나 연기를 하는지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 방에서 보험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의 보험사에 가입일자는 6개월 전. 그리고 피보험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라 이건 이상했어요. 저는 그런 보험을 든 기억이 없었거든요. 고개를 갸웃하며 찬찬히 읽어봤죠. 그런데 청구권자가 선영이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가 뭔지 몰라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슬쩍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면서 그 보험 이름으로 검색도 해보고 보상 조건도 알아봤죠. 이 아이가 대체 왜 이런 걸? 속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눈은 또렷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응,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제가 그렇게 말하면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아무렇지 않게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그 아이를 며느리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낯선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언제 어디까지 가는지 저는 끝을 보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날부터 기록을 시작했어요. 선영이가 말한 보험, 선영이가 무심히 건넨 비아냥, 그리고 저를 향한 그 아이의 진짜 얼굴까지.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저는 오늘도 핸드폰을 충전해뒀어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요. 언제 또 어떤 진심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이건 복수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마주할 준비였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하고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TV 앞에 앉아 채널을 돌리고 있었고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선영이 옆에 딱 붙어 앉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작은 박스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흰 봉투 몇 장, USB 하나, 그리고 녹음이 저장된 제 핸드폰이었죠. 이게 뭐예요? 아들이 먼저 물었어요. 목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제 눈엔 보였어요. 그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 다 들어봐. 저는 핸드폰을 켜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아, 그 늙은이 뭔가 눈치챘나 봐. 서류 꺼내본 흔적도 있고 나이 먹고 왜 저렇게 의심이 많은 거야, 짜증나게. 그 목소리 분명히 선영이었어요. 식탁 위에 공기마저 무거워졌고 TV 소리는 어느샌가 꺼져 있었어요. 선영이는 입술을 깨물며 뭐라고 할 말을 찾고 있었고 아들은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아들이 물었죠. 이게 뭐냐고. 장난이지? 엄마, 이거 진짜야? 저는 대답 대신 그 다음 봉투를 열었어요. 선영이가 제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 서류였어요. 가입자 이름은 저, 수익자는 선영이. 진단금, 입원비, 심지어 사망 시 위로금까지 꼼꼼하게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든 보험이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얘가 내 이름으로 한 거야. 남편이 옆에서 물잔을 들고 있던 손을 놓쳤어요. 유리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주워들지 않았어요. 선영아, 이게 뭐야? 진짜 너가 그랬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선영이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뭐 그렇게 큰일이에요.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대비해야 하잖아요. 그걸 왜 너 이름으로 하냐고.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선영이도 처음으로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말 안 했던 건 너를 믿었기 때문이야. 정말로 착한 아이인 줄 알았거든. 내가 무언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건가 싶어서 그냥 내가 예민한 거라며 넘기려 했어. 숨을 고르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젠 이 아이를 믿을 이유가 없구나.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혼자 견디셨는지 전 진짜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전 눈물이 안 났어요. 모든 걸 알고 혼자 이런저런 생각에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동안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아팠는데 그날은 그냥 마음 한구석이 서늘할 뿐이었어요. 선영이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결국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며느리가 들어간 후 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선영이가 보험 사기를 꾸미고 있었고 특별히 어떤 일을 가하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불안함에 떨고 있었던 사실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도 말해 주었죠. 하지만 한 가지 큰 일은 아직 때가 아니라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거실에 남아 저를 붙잡고 몇 번이고 사과했죠. 이제 어쩔 거예요, 엄마. 그 물음에 저는 그냥 말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이제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조용히 웃었어요. 아마도 선영이가 처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부터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애가 저를 속이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모든 날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갚아줄 차례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먼저 선영이가 제 명의로 가입한 보험 내역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 같이 가져갔죠. 고령자 대상 보험 사기라는 혐의로 정식 접수까지 들어갔어요. 그 애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걸 세상에 드러내줄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녀는 너무 안일했죠. 제가 모를 거라고 확신했나 봐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걸 다 알게 된 저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선영이의 커뮤니티 활동도 문제였어요. 익명으로 썼다고 믿었던 글들, 시어머니 쫓아내는 방법 10가지. 늙은이 눈치 안 보고 사는 법. 그런 글들을 보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저를 얼마나 모욕하고 무시했는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장 강력한 한방. 아들 지훈이의 이름으로 몰래 송금한 금액을 알게 되었죠. 지훈아, 선영이 친정에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한 거, 그거 엄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더라. 그 말을 했을 때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죠.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워졌어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고 선영이는 입을 굳게 닫은 채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 모든 일이 이미 끝났다는 걸. 결국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애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 저에게 끝없이 말했어요. 어머니, 다 제 실수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다 헛소리처럼 들렸죠. 제가 준비한 복수는 이미 끝났고 그 애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어요. 결국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녀는 그 모든 대가를 치르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아들은 그저 멍하니 그 상황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저는 그렇게 복수의 첫 번째 단추를 꿰었어요. 이제 남은 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일이었죠. 며칠 뒤 집은 다시 고요했어요.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듯 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제 단순한 고요로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선 그 모든 일이 끝났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었죠. 다락방에 쌓여있던 제 옛 앨범을 꺼내며 저는 조용히 앉았어요. 앨범 속 사진들은 그때의 저를
그리고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담고 있었죠. 선영이가 처음 시집와서 그토록 잘하겠다고 약속했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그 애가 던져놓은 상처와 제가 만들어낸 복수의 결과물들 모두 눈처럼 차가웠어요. 서로 다른 상처들이 교차하며 제 마음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이상하게도 미련이 없었어요. 그 애가 저를 속이고 조종하고 결국 제 등 뒤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그걸 알았다는 것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나름 잘 해왔고 이 모든 일을 해내면서 저를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의 자존심과 나의 평화를 지켜냈다는 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었어도 결국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제가 천사인 줄 알고 살던 며느리가 악마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정말 천사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나 착하고 순진한 얼굴로 다가왔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는 말로 저를 감동시키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계산된 속셈이 숨어 있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너무 뚜렷하게 보였죠. 그 애의 웃음, 그 애의 말, 그 애의 눈빛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당할 대로 당하고 침묵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저를 지킬 수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애에게 좌우되지 않아요. 제 삶을 제가 주도하고 제가 지키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이었죠. 앨범 속의 제 젊은 모습과 그 옛날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제 삶을 다시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그 애는 이제 제 인생에서 사라졌죠. 남은 건 저의 고요한 일상뿐이었어요. 그 고요 속에서 저는 혼자서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그 대답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 후로 선영이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어느 곳에도 쉽게 발 디딜 수 없게 되었고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만 돌았죠. 아들은 선영이와 결국 이혼하고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를 봐서라도 화 푸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젠 웃는 며느리의 가식보다 진심 없는 웃음보다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는 걸요. 복수라는 말이 무섭다고요? 아니요.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을 뻔한 제 자신이 더 무서웠던 거죠. 그동안 저는 한결같이 모든 걸 감추고 조용히 견뎌왔어요. 선영이가 던진 상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구멍을 내며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고요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고자 합니다. 그때 용기를 내기 못했거나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었겠죠. 얼마 후 저는 제 집 거실에 앉아 옛 앨범을 한 켠에 꺼내두고 편지지와 펜을 손에 쥐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제 결심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서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제 혼자 남은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제 진심을, 제 후회를, 제 사랑을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때 믿었던 그 천사 가면을 찢어낸 저의 독백임을 세상에 남기리라 믿어요. 세월은 흘러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저를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상처와 외로움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저에 남길 수 있는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담긴 기록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보며 아픔을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든 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채워준 소중한 기억임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길을 당당히 걸어가며 그때의 상처와 후회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거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